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시장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지수 자체는 네. 물론 파란불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네.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좀 많이 줄였더라고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다만 수급 공백은 여전합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 초반에 좀 많이 밀렸죠. 하지만 양봉을 잡아내서 끝났어요.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사실은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었고 또 전일 또 뉴욕 증시에 좀 급락을 안고 출발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조금 사실 변동성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코스피가 그래도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양봉을 잡아낸 그런 모습. 장중에는 잠시나마 상승 반전을 예.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 좀 일각에서 이제 표현하는 어떤 코스피의 선전을 좀 이제 개인의 반격, 또 제2의 동학개미 운동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제 사실 기관 외국인들은 양시장의 선물까지 모조리 다 매도하는 그런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개인이 어제 코스피를 8천억을 쓸어 담았고요. 코스닥도 무려 2,400억대를 쓸어 담고 그리고 선물 역시도 3천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좀 개인이 이끈 장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처럼 자 아쉽지만 좀 외국인의 좀 선물 노름에 여전히 시장이 그대로 동조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파란선은 외국인의 장중의 선물 매매추이고요. 까만색은 지수추입니다. 네. 어제도 외국인의 좀 선물 포지션에 역시 좀 지수의 등락이 이루어졌던 그런 하루였죠. 하지만 이제 개인의 매수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지금 시점을 좀 저점으로 인식하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수급이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개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사실 시장이 흔들렸을 때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 낙폭이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제 좀 개인의 좀 의미 있는 매수 규모는 거기에 또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래도 좀 이 좋은 쪽으로의 시그널을 보자면 어제 외국인이 장중에 선물을 1,200억 매도에서 한 4,200억 매도 요 정도 범위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장중에 1조 원 팔았다가 1조 원 대사거나 네. 1조 원 샀다가 나중에 매도로 전환하거나 그 선물 포지션의 그 매매 그 규모의 폭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만기일인데 오히려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웹도독의 정도는 조금 잦아들었고,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에 시장의 패닉 이후에 외국인이 선물 쪽에 치중하면서 그런 쪽의 변동성 게임을 했던 것이 만약에 어제 만기일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만약에 이제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된다고 하면요.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이제는 좀 바닥을 확인하는 쪽에서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진짜 최근에 어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 선물의 네. 시장의 그 흐름과 함께 지수의 흐름도 그 궤를 함께하고 있는데 네. 개인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죠. 오늘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장님 어제 장에서도 바이오가 네. 바이오했습니다. 진짜 네. 바이오가 지금 왕좌의 자리에 올라 있는 모습이에요. 네. 폭락장에서도 선방을 해줬고 어제도 원체 잘 나갔었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바이오 봐야 될 때일까요? 바이오가 확실히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거의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사실 8월 급락장에서 여러분들도 딱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가장 선전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바이오가 첫 손에 꼽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슈 중에는 또 8월에 선전한 또 숨어 있는 섹터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흔들리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좀 대안 수급이 유입된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시장이 좀 안정될 때도 보게 되니까 바이오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주도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다면 이제 주도주로서의 이제 굳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바이오 쪽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뒤로 넘어져도 꽃밭이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냥 뭐든지 다 지금 호재화돼가지고 움직이는, 이를테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멘텀에 최근에 엠폭스라고 일명 그 원숭이 교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중소형 그 테마성 바이오주들의 또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도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형 바이오주들은 계속적으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가 지금 움직이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이래서 바이오가 가는구나 직관적으로 좀 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주도제 자격이라고 했을 때는 뭐 장기간 소외돼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거나 아니면 시총상이 뭐 이제 덩치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일단 바이오 쪽은 여전히 가격 메리트 쪽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동안 뭐 오른 게 뭐 있다고 이제 시작이지 뭐 사실 이런 평가들 이런 네. 시각들이 계속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빈집털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집털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수급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르지 않았던 것들. 아까 수급 공백이었는데 유입이 예. 됐다. 그동안 바이오 쪽은 시장에서 선호하는 섹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유입되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빈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급들이 들어가서 이제 바닥에 있는 바이오주를 사면 살수록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장기간 소외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벽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쪽에서 좀 수급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단 실적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지금 그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주들의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쪽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가 계속 그 HBM3 논리로 계속 호실적을 보면서 올라갈 때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같은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소형 반도체주들 실적 뚜껑 열어보면 별거 아닌 것들도 많았어요. 네. 그런데 원체 상징적인 대표 주자들이 호실적이나 모멘텀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그 섹터가 한동안 계속 끌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 제약 바이오에도 수급이 유입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실적적으로 좋은데 앞으로 모멘텀도 있는 거죠. 일단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돼도 호재다, 수혜다, 뭐 이런 분석 뭐 이미 나와 있었고요. 뭐 생물보안법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든 지금 뭐 바이오 쪽에서 뭐든 그냥 나오면 호재로 그냥 아전인수해가지고 네. 그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죠. 자, 코로나 뭐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었는데 어젠 또 뜬금없이 또 이제 엠폭스 이러다 보니까 또 관련주들이 또 뭐 테마으로는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바이오는 지금은 젖은 장작을 넣어도 바로 태우고 예. 그리고 이제 다 탄 연탄을 넣어도 뭐 다시 타는 그런 정도의 좀 강한 어떤 좀 섹터로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시장의 흐름과 좀 상반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악재 속에 좀 굉장히 둔감하고 네. 호재에 굉장히 예민한 게 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 부장님 바이오 안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코로나19 네. 뭐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어제 급등했었던 갑자기 떠올랐었던 엠폭스 물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네. 이 탄력도는 떨어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자, 맨 위에 종목은 이제 휴마시스. 휴마시스 예, 진단키트죠. 진단 쪽이죠. 휴마시스가 최근 어제 장중에 26%가 급등했고요. 8월 현재 거의 한 48% 정도 급등한 모습이고 이 중간이 진맥트릭스라는 종목인데 이 상한가가 친구는 2연속 상한가인데요. 네. 이 녀석은 코로나 테마로도 움직이고 엠폭스로도 움직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좀 테마성이 강한 그런 모습인데 8월 현재만 무려 지금 뭐 97%. 그래요. 예, 거의 뭐 2배 이제 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맨 아래가 저희가 이제 8월 1일 날 그래도 진단 키트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죠 이슈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뭐 휴마시스나 뭐 이런 종목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덩치가 있는 SD 바이오 센서나 뭐 시젠 같은 이런 좀 덩치가 있는 녀석들이 상대적으로 좀 가격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픽해서 말씀드렸는데 SD 바이오센스 물론 이제 앞선 종목들보다 뭐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뭐 한 25.5% 정도 뭐 상승이 나왔던 이런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장 후반에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좀 분명히 네.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시세는 조금 일단 약화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들 관련주들 코로나 엠폭스 테마주들은 완전히 핵매운맛. 네. 예,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물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구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좀 자제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완전히 기민하게 접근이 대응이 가능한 사람만이 좀 가능할 것 그렇죠. 같네요. 네네. 핵 매운맛이라고도 표현을 주셨고요. 부장님 그거 여쭤봐야 되겠어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네. 반도체가 정말 강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는 이제 반바지 그 안에서 네. 시속 게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어제 바이오가 오늘의 반도체로 힘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어제도 이제 차기 주도주 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선도주자로 바이오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자, 반도체 2차 전지가 의외로 힘을 못 쓰는 이유. 하지만 이제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매크로 쪽에서 일단은 큰 어떤 아래 공포 같은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힘을 좀 못 쓰는데 근데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감소했다는 소식에 일단 그 고용 지표 둔화로 촉발된 샤메 법칙을 끄집어 와가지고 아래 공포로 갔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고용 쪽에서 일단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 뉴욕 증시 물론 이제 뭐 일라이 릴리 같은 바이오주들도 좋은 너무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어제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인 쪽은 역시 반도체였어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무려 6.9%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제 반도체의 반격이 거센 하루가 아닐까. 네. 그런 논리로 본다고 했을 때 오늘은 좀 바이오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결국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오늘 네. 바이오. 결국엔 또 둘이 붙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 되지 않을까 해석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화재 사건도 네. 있었잖아요. 굉장히 심각했었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본질적인 문제 자체는 이제 팔리지 않는다. 네. 캐즘.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가는데 전기차 2차 전지 대체 언제쯤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의 주가 동향들을 좀 보면은요. 일단 요것도 뭐 차트를 한번 좀 보죠. 네. 일단은 뭐 인덱스로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바이오. 제가 그러니까 왜 이 차트를 자꾸 보여드리냐면 자, 2차 전지라고 하지만 이 전체가 특정 섹터에 몰려 있지가 않아요. 어떤 거는 사실 업종 분류상 뭐 IT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화학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따로 인덱스화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사실 이 ETF거든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어지간한 대표주들을 다 초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종목을 통해서 2차 전지를 많이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이제 2차 전지가 어제도 제가 이제 8월 등락률을 말씀을 드릴 때 오히려 2차 전지가 8월 등락률로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는 덜 빠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그 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분명히 그런 구간을 지나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인천 청라지구의 그 전기차 화재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거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전기차 포비아니 또 이런 얘기들이 또 그렇죠. 이제 확산되면서 이쪽에 대한 투심을 또 이제 위축을 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2차 전지의 이번에 그 어떤 화재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캐즘의 어떤 클라이막스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히려 들어요. 오히려 정점을 찍고 예.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고 예, 그러니까 봐야 오히려 되겠죠. 보면 이제 2차 전지를 그동안 바닥인 것 같은데 살까 말까 망설이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은 좀 용기를 내서 사야 되는 시점에 그래요? 왜냐면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차 캐즘의 여러 요인들은 제가 이제 뭐 일전에도 틈틈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전기차 캐즘이 왜 나왔냐면 자, 이제 전기차가 처음에 출시돼 가지고 막 이제 늘어났잖아요. 네.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좋잖아요. 그죠? 보조금도 받고 충전도 아주 그냥 혜택 주고 하여튼 전기차를 타서 나쁠 게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전기차 좋아. 야 이거 좋다. 이렇게 야 정비도 깔끔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전기차가 이제 팔리고 나서 이제 굴러다니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를테면 충전 인프라 여전히 말이 많잖아요. 그죠?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섹터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고 또 이제 꽂아놓고 어디 비웠더니 뭐 전화 와서 빼라고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충전이 불편해진다라는 쪽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쪽에 대한 문제가 이제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능이죠. 물론 일본하고도 이제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거지만 자 충전이 불편하니까 이왕이면 한 번 충전하면 더 오래 달릴 수 없을까? 그리고 더 빨리 충전할 수 없을까? 네. 자 이런 쪽으로 간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안정성 부분이 확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전기차 화재는 계속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좀 굉장한 피해를 야기한 화재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좀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이제 대두가 되면서 야 이거 전기차 이거 불나면 이거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를 좀 꺼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이제 전기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가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지금 최근에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2차 전지 쪽의 어떤 그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부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산이 좀 많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좀 많이 줬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보조금도 좀 줄어드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체감 구매 비용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선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니까 야 뭐 불도 나고 충전도 불편하고 지금 보조금도 적고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뭐 가격도 비싼데 뭐 전기차 이거 사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캐즘의 복합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 인천의 어떤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냥 뭐 구두로 전기차 충전 불편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는 도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나서기 시작을 하고 자, 업계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쪽에 예의주시하면서 뭔가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인천의 전기차 화재가 어떤 캐즘의 클라이막스를 지나는 그런 구간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정말 색다른 시각이고 네. 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 시점에서는 부장님, 전기차 2차 전지를 공략한다면 여전히 ETF 쪽으로 바라볼까요? 아니면 시총 상위주, LG 엔솔, 뭐 테슬라 향으로 대표되는 종목들 바라볼까요? 일단은 이 힌트를 한번 보시죠. 제가 두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걸 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시그널로 제가 이제 그 앞선 논리를 펼친 건데요. 자, 위의 종목은 나노팀이라는 종목이고요. 아래 종목은 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조금은 생소하네요.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자 급등을 하죠.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일 동안 무려 50%가 올랐고요. 아, 그래요? 나노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닉스는 최근 3일 동안 30%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근데 이 두 종목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배터리 열처리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번에 화재 사건이 나고 나서 급등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의 어떤 여론은 전기차에 되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벌써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인식에서 이미 어떤 쪽에서는 그걸 힌트를 가지고 진입해서 그걸로 또 수익을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다라는 거죠. 인터스텔라의 그 명대사 있잖아요. 뭐요? 인류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렇죠. 그랬듯이. 자, 지금 전기차 업계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캐즘을 벗어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아는 시점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개선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극단의 어떤 이 전기차 관련한 부정적인 어떤 여론이 가득하고 인식이 가득한 지금 시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근래 들어서는 가장 낮은 가격에서 2차 전지를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시청자 여러분들 사셨는데 내일 당장 왜 안 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저 캐즘이 뭐 내일부터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런 것들이 개선이 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둘 정부에서도 전기차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정책이 나오는지 업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쪽에 이제 기술의 혁신을 가지고서 그걸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면 2차 전지는 저는 다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공포의 사라라는 격언과 네. 굉장히 딱 맞아떨어지는 네. 게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은데 물론 여러분 단기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원체 몸집도 크고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게임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게임주 봐야 네. 된다 강조 주셨었고 네. 그 안에 넷마블, 네. NC소프트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주춤주춤해도 게임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게임주도 일단은 제가 우리 투자의 맛에서 게임주도 이제 장기간 소외됐던 그렇죠. 섹터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저점 매수를 해보자 해서 제가 넷마블, NC소프트는 그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었고 자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는 넷마블 정말 넷마블 시장 안 타네요, 그죠? 꾸준하게 21선을 올라가네요. 타면서 쭉 올라가고 네. 넷마블이 지금 이번 달만 11% 올랐습니다. 완전 지수와 상반되는 지수가 흐름을. 전혀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시장을 비트하고 있는 시총상위 대형 섹터이긴 한데 네. 지금 조용히 혼자 오르는 대표적인 섹터가 또 게임주예요. 지수 방어주 같이 흐르네요. 게임주가 근데 방어제 성격도 좀 있긴 해요. 요즘 상황에서는. 근데 어쨌건 이제 게임주의 흐름이 지금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이제 넷마블에 비해서 좀 더딘 NC소프트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관건은 뭐냐면 8월에 한번 급락 맞았잖아요. 그렇죠. 급락 맞은 구간들을 다 지금 회복하고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맨 아래는 시프트업인데 이 시프트업은 사실은 이제 뭐 고평가 논란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공모가가 6만 원인데 물론 이제 8월 1일 날 좀 시장이 패닉셀이 나올 때는 잠시나마 공모가를 깬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제 종가가 7만 3,900원 여전히 공모가 6만 원을 20% 이상 상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임주 쪽이 어쨌건 굉장히 어떤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어떤 분석이겠죠. 이제 최근에 엔터주가 실적을 발표하고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들 이를테면 실적 저점론이겠죠. 네. 실적 저점론. 그러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이 상반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게임주도 이제 실적 저점론을 통과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하반기 쪽에는
좀 이제 신작 기대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게임주 쪽에 좀 하나둘 이제 좀 수급들이 좀 모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네, 게임주 저점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말씀 주셨던 종목 분단 여전히 보통 맛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예, 저는 NC소프트 넷마블 여전히 좋게 보고요. 물론 이제 넷마블과 NC소프트 두 개 놓고 비교하자면 넷마블은 이미 추세를 많이 잡았고 NC소프트가 좀 더디니까 단기적인 가격적으로 본다면 NC소프트가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여기 신규 종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예, 컴투스를 제가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좀 지켜봤는데 일단 사실 오늘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은 그냥 고만고만 할 거예요. 매출액 한 1,800억에 영업이익 한 10억 정도, 뭐 요 정도니까 뭐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에 게임주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엔터즈랑 좀 비슷한 케이스죠. 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근에 이제서야 좀 지각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게임주 중에서도 지금 가장 좀 바닥에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빠르게 좀 키 맞추기에 좀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컴투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컴투스까지 우리 관심 종목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장 전략 기대해 볼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그 아래 공포를 촉발한 고용 지표가 일단 사실 근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비중을 안 뒀던 지표인데 네. 이번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이 얼마나 아래 공포에 그 겁을 먹었냐 뭐 요거에 대한 반증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매크로가 좀 개선되는 쪽에서 시장이 좀 반도체 쪽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 쪽이 좀 전면에 나서는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지수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오늘의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세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들의 전략 챙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